만나면 좋은 친구 MBC. 숫자 뒤에 감춰진 비밀을 찾아라 예상 추적 프로젝트 빅벙커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지영 박사 자리하셨고요.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가운 얼굴을 대해주세요. 네, 최대한 반가운 네. 표정입니다, 지금. 예. 자, 오늘 특별 예상감시위원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두 분 나오셨는데요. 자, 먼저 원자력 안전과 미래의 이정윤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 정보에 따르면 이번 그 방송 내용에 관련해서 내부자다 이런 얘기 들었거든요. 이게 어떤 얘기인가요? 네, 내부자는 뭐 벌써 한 10년 전 얘기인 것 같고요. 예. 지금 이제 외부자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가요? 전 내부자. 그래서 오늘 들은 얘기가 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국내 석탄 발전소 감시 활동을 하고 있는 에너지 기후 활동가입니다. 기후 솔루션의 배여진 캠페이너 모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함께 하시는 두 분은요, 환경 그리고 에너지와 관련된 분들이라는 걸 느낄 수가 있죠. 어떤 예산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나누게 될지. 자, 우선 빅벙커가 추적할 오늘의 예산을 그 액수를 공개해드립니다. 보시죠. 네, 빅벙커 오늘의 예산 4조 2,347억 3,700만 원입니다. 엄청 큰 돈이죠? 자, 짐작을 하시는 분도 계시기 시작하겠습니다만 오늘 주제에 다가간다는 의미의 예상 힌트를 좀 들어봅니다. 우지영 박사께서 시범 삼아 시작해 주시죠. 예. 잘은 못하지만 항상 기후 위기 국가인가 기후 악당 국가인가. 뭐 자원 빈국에서 에너지 안보를 위해서 노력하는 건 좋지만 국민의 안전, 시민의 안전은 제대로 짚어가야 되겠다. 가짜 친환경주의보 그린워싱의 민낯. 자, 오늘의 예산 그러면 4조 2,347억 3,700만 원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자, 오늘의 주제 공개해드립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서 기존의 정부가 추진해온 탈원전 에너지 정책에 전면적인 변화가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의 이 원전 생태계 망가진 거는 도대체 누가 책임져야 되겠습니까?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제일 먼저 찾은 곳은 울진의 신한울 원전 3, 4호기 건설 현장이었습니다. 우리 여기 즉각 폐쇄하라! 정작 전기 사용은 수도권에 집중돼 있지만 보준위 사용 후 해결료의 위험은 원전 주변 자치단체들이 수십 년째 떠안고 있습니다. 값싼 전기를 함께 나눠 쓰면서 그 위험 부담은 기수도권 주민들만 떠안아야 하는 게 현실입니다. 이렇게 시내 한 군데다가 짓는 이상한 발전소는 대한민국에 이것밖에 없어요. 25톤 트럭으로 680대를 갖다가 하루에 태워. 경제 발전이라는 논리로 싸다 비싸다라고 해서면 결국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조건은 뭐냐면 싼 연료밖에 선택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싼 연료라는 게 뭐냐? 결국 석탄과 핵발전소일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왜 서울의 아라뱃길에 왜 못 지어? 촌애들 그냥 죽든지 말든지 갖다 막 맥혔다 이 말이야. 서울 경기 수도권에서 가장 먼 지역에 영광, 부산. 한강 아주 좋습니다. 원전을 설치하게 소형 원전 같은 거 좋은 건 다 가지고 나쁜 건 다 뱉고. 어느 정도의 피해는 불가피하지 않냐. 그러면서 보상을 해주면 될 거 아니냐. 전기가 어디서 만들어지는지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고맙겠고 특히 이제 핵발전소 주변에 고통받는 주민들이 있다. 네, 오늘의 예산 4조 2,347억 3,700만 원은 부산과 대구 시민들이 2021년 한 해 동안 낸 전기요금, 흔히들 전기세라 부르는 전기요금의 합입니다. 진짜 엄청 많네요.
저희가 오늘 에너지 정책에 대한 얘기를 이제 나누기 위해서 전기요금을 우선 예산으로 잡은 그 이유가 있겠죠? 네, 전기요금 용지 네. 받으신 적 있으시죠? 네, 있죠. 어떤 생각부터 하세요? 일단 보죠, 얼마나 나왔나 보고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나왔나, 그달 따라 좀 많이 나오면 네. 이제 너무 너네들 에어컨 켜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서 코드 꼽아져 있는 데 없냐 네. 이런 생각 아무래도 하게 되죠. 그 전기세 세부 항목들 있잖아요. 우리 배지수 씨는 안 볼 것 같고 두 분은 아시죠? 세부 항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래요. 네. 그 전기요금엔 단순히 전기세 뭐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에너지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이 담겨 있습니다. 아, 그 요금 이거 네, 세부 내용을 보면요. 한번 뜯어볼까요? 먼저 기본 요금이 있고요. 쓴 만큼 내는 전력량 요금, 또 기후 환경 요금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용어를 쓰면 RPS라고 친재생 에너지 의무 할당제 비용, 그럼 ETS 탄소 배출권 거래제도 비용, 석탄 발전 감축 비용 같은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기세로 우리 국민들이 내고 있는 셈이죠. 전기요금으로. 네, 또 하나 전력 산업 기반기금이라고 해서 원자력, 태양력, 풍력 등 다양한 에너지 기술 개발 및 사업에 지원되는 비용을 전기요금이라는 이름으로 내고 있습니다. 전기요금이라는 게 전기를 쓰고 이제 만드는 비용들뿐만 아니라 뭐 전반적인 많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이런 얘기인데 네. 오늘 빅벙커는 이 전기가 어디에서 오는지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아까 그 전력 산업 기반 기금이라는 말이 있었죠. 이제 우리가 쓰는 전기 일단 우선 이 질문 드려볼게요.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대표님? 에너지원에 따라서 화력, 원자력, 수력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런데 이제 화력은 석탄과 가스가 주종이고요.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이 이제 지금 현재 에너지원이 싸다고 하는 석탄이죠. 예, 그 뒤에 이제 원자력, 가스 이것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이러고 있는데 최근에 가스가 굉장히 공급이 활성화되고 원가가 작아서 가스 발전소가 늘어나는 그런 추세에 있었죠. 그래서 에너지 원별로 발전 비율 1, 2위가 총 60% 이상을 차지하는 석탄 화력 발전소와 원자력 발전소입니다. 그래서 그 분포 지도를 우리 빅벙커가 준비했는데요. 네네. 네, 2022년 현재 전국의 석탄 화력 발전소는 52기가 운행 중에 있고요. 4기가, 그러니까 4기가 신규로 건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는 총 24기가 운영 중에 있는 거죠. 네,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발전소 위치가 특정 지역에 좀 몰려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동해안에 주로 부울경 지역과 울진 지역에 전체 원전의 5분의 4가 그쪽에 이제 몰려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석탄화력 발전소는 주로 충청권과 강원 그리고 경상남도에 위치하는데요. 네. 발전원 중에서 발전량 비중이 가장 높은 만큼 수도권에 전기를 보내기 용이한 곳에 발전소가 위치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저 중심은 수도권이네요. 수도권에 보내기 용이한 위치에 있다 보니 이런 지역들에 분포되어 있다. 그래서 2021년도 17개 광역시도별 전기 소비량을 비교해봤어요. 어디가 가장 많을 것 같아요? 서울이 제일 많지 않을까요? 네, 아무래도? 서울이 많을 것 같죠. 근데 1위는 경기도입니다. 뭐 인구수도 많고. 그런데 이제 서울 기준으로 좀 비교를 할게요. 네. 서울이 부산의 2.2배, 대구의 3배나 되는 전기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 자급률 아시죠? 전기 자급률. 그 네, 지역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전기를. 부산 자급률은 212.9% 정도거든요. 여기서 서울 자급률이 12.7% 정도니까 아주 적은 수준인 거죠. 부산에 비해서. 이 말은 수도권의 전기까지 우리 지역에서 만들어 보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기는 수도권에 많이 쓰지만 만들기는 지역에서 만들어진다. 아까 또 경기도 얘기는 쓱 들어갔는데 경기와 서울 합치게 되면 어마어마할 거고. 어마어마하죠. 뭔가 좀 억울한 느낌이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자, 빅벙커가 석탄이 그래서 태워지고 있는 강원도로 한번 가봤습니다. 보시죠. 강릉시 강동면 안인진 일대에 오는 2019년까지 5조 800억 원이 투입돼 모두 2120메가와트급 화력 발전소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포스코 에너지는 포스파워로 이름을 바꾸고 발전소 건설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정부가 2050년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 탄소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2가지 시나리오를 확정했습니다. 노후 석탄 발전소 4기를 포함하여 임기 내 10기를 폐쇄하고 장기적으로 2034년까지 20기를 국내 같은 경우는 발전 사업을 정부가 허가해주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사업의 수익성을 보장해주는 형태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번 이제 승인이 난 사업에 대해서는 임의로 취소하는 것이 정부 입장에서 좀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것들이 일단 이런 상황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탄화력 발전이 과연 경제성이 과거와 같이 앞으로도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좀 계속 제기가 되어 왔었거든요. 삼척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마지막 발전소인 2018년 초에 마지막으로 그 승인을 내준 것이 지난 정부였기 때문에 재량이 있고 이익 형량을 할 때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거를 더 정말로 꼭 해야 될 일로 생각했다면은 5천억 정도면 청산할 수 있는 사업이었거든요. 법적인 근거의 부족보다는 사회적인 합의나 그걸 이행하려는 의지의 부족이 더 문제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포스코는 발전소 건설에 4조 9천억 원이 들어간다며 정부의 투자비 보전을 요구했습니다. 6년 사이 1조 6천억 원이 많아졌습니다. 배출 전망치를 크게 웃도는 정도가 될 거고요. 이를 어떻게 대체 넷제로로 만든다는 것인지 모니터링과 이제 2050년 탄소 중립 시나리오를 따른다고 봤을 때 석탄화력 발전의 비중은 계속해서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온실가스 배출 비용이 전력 시장에 반영이 되었다고 가정을 할 때 2035년이 되면 석탄화력 발전기들은 전부 경제성이 없어지는 걸로 분석이 된다. 새로운 신규 발전기가 운영을 해서 2035년, 길어야 40년까지 운영을 한다고 치면 처음에 이제 투입한 투자 비용을 충분히 회수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가 오늘 우리나라에 경고장을 보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자국 내 발전용 공급 부족을 이유로 석탄 수출을 전격 금지했습니다. 네덜란드 연금자산운용사는 2020년 말 한국전력 주식과 채권 수천억 원어치를 팔았습니다. 삼척 블루파워의 회사채는 지난해 1,000억 원어치가 발행됐는데 하나도 팔리지 않았습니다.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해 강원도에 신규 발전소를 짓는 상황입니다. 네, 잘 봤습니다. 일단 취재 및 촬영에 MBC 강원 영동에서 도움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에게 익숙한 탄소 중립. 전 세계가 이 탄소를 줄이는 방향으로 모두가 나아가고 있고 우리 국민도 함께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세계에서 신규 석탄 발전소 이렇게 막 새로이 짓고 있는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네, 유일하죠. 네. 독일, 영국, 네덜란드 이미 탈석탄 정책과 함께 석탄 화력 발전소 발전 비율을 절반 이상 줄였습니다. 그래서 5년 전에 탄소 배출량이 높은 우리나라에게 영국 환경단체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기후 악당국이라고 지적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힌트를. 그래서 5년 전 지금 달라진 게 별반 없습니다. 예. 근데 대한민국 글쎄요, 이게 참 이런 얘기까지 드려야 되나. 그러니까 태생 자체가 좀 모순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신규 석탄 발전소의 건설이라는 게
왜 꼭 지어져야만 했을까요? 이게 무슨 사정이 좀 있나요, 사연이? 네, 이제 과거로 돌아가 보면요. 이제 때는 2011년입니다. 그때 이제 대정전 사건 아마 기억을 하실 것 그때 같아요. 뭐 블랙아웃 뭐 이런 단어도 알게 되고 우리가. 네, 이때 전력 수급을 안정화시키겠다는 명목을 이제 내세우면서 이명박 정부 임기 말에 6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이라는 것에 이제 신규 석탄 발전소 12기를 확정 반영합니다. 그중에서 지금은 이제 빠진 것도 있고 새로이 추가된 것도 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7기가 계획대로 이제 진행이 되었고 그중 6기가 민간 기업이 지었거나 지금 짓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미 상업 운전을 시작한 충남도 서천에 1기가 있고 경남도 고성에 2기 그리고 강원도에 4기의 석탄화력 발전소가 문을 열게 됩니다. 황당한 거는 이명박 정부가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던 거는 녹색 성장이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 녹색은 다른 곳에서 이제 나왔는데. 4대강이 22조가 들었거든요. 네. 근데 신규 석탄 화력 발전소 사업에 17조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일명 제2의 4대강이라고도 불린다고 하네요. 네.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또 하나 있는데 이제 공기업이 석탄 화력 발전소를 지었던 공사비랑 그 민간 기업의 공사비 비교해 보면 공기업의 평균 공사비는 1조 4,400억 정도가 듭니다. 근데 대기업, 즉 민간 기업이 지으면 평균 2조 5,100억 원 정도로 거의 2배 정도가 뛰는 거죠. 이 늘어난 금액은 당연히 국민의 전기 요금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죠. 좀 화려하게 짓는 건 아닐까요? 이렇게 좀 시설 좋게 해가지고. 네. 네, 아무튼 이렇게 큰 진통을 겪고 큰 돈 들여서 지은 발전소인데 자 그러면 전기 자체의 경제성은 어떤가요? 흔히들 석탄 화력 발전이 싸다고들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네, 석탄 화력 발전소가 이제 저렴하다고 인식되는 경우가 이제 대부분인데요. 우리나라 전력 시장이 연료비 기준으로 하는 경제 논리 중심의 전력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석탄 수입 가격이 당연히 이제 저렴하게 들어오니까 저렴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이제 석탄 화력 발전소가 이제 한국 사회랑 국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비용을 적용했을 때는 이게 또 비용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몇 가지 기준에 따라 탄소 배출권을 구입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석탄 발전소는 탄소 배출권 97%가량을 무상으로 지급받아 왔습니다. 정부로부터?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배출권을 할당하는 과정에 벤치마크라는 방식을 사용을 했고 그래서 석탄 발전소에서 1메가와트의 전력을 생산할 때 이산화탄소를 889kg까지 배출할 수 있게 하는 반면에 온실가스 배출량이 석탄 발전소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가스 발전소는 389kg까지만 배출할 수 있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설정 자체를 처음부터 석탄은 이제 어차피 가스 많이 나오니까 좀 많이 해줄게, 뭐 가스는 오히려 적으니까 적게 해줄게를 지급받는 그런 방식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시작점 자체가. 이건 이제 굉장히 왜곡이 심한 거고요. 거죠, 예. 네. 그래서 2020년 당시 뉴스타파에서 발전 원가를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탄소 배출권 비용을 석탄 화력과 LNG 동일하게 부담시킬 경우 이렇게 해봐야죠. 예, 석탄 화력 발전소의 평균 발전 원가는 50.7원에서 59.88원으로 16%가량 비싸집니다. 근데 LNG 발전소의 평균 발전 원가는 55.56원에서 54.32원으로 2% 오히려 내려가요. 결국 탄소 배출권 비용을 똑같이 적용하면 석탄 화력 발전은 결코 싼 에너지가 아닌 셈이죠. 예, 맞습니다. 2020년보다 그 이후에 1, 2년 사이 유가가 굉장히 폭등했잖아요. 석탄이 그래도 또 유가에 비해서는 가격 변동이 적은 또 이제 연료라고 들었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예, 최근에 LNG 값뿐만 아니라 석탄 값까지 같이 올라가서 단순히 석탄과 LNG를 비교해서 석탄이 싸다고 할 것이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 경쟁력이 결국은 올라갔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 저절로 그렇게 된 부분도 있겠네요, 그죠? 네. 조만간 2025년이잖아요. 탄소 국경세가 도입되면 석탄 발전소 전기로 만든 물건이 이제 그 탄소세가 붙기 때문에 특히 유럽 같은 데 수출하려고 하면 가격 경쟁력을 놓치게 됩니다. 거기에 세금이 붙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석탄에 의한 화력발전소는 국가 기술력과 제품의 국가 경쟁력 굉장히 위태롭게 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근데 더 큰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큰 돈 들여서 지은 석탄 화력발전소가 오랜 기간 이제 가동하기조차 힘들 수 있다고 하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좀 믿기 힘드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입니다. 2018년 수립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현재 온실가스 규제 및 재생에너지 목표만 따르더라도 기존 석탄 발전소는 물론이고 현재 건설되고 있는 발전소 역시 2040년 이후에 가동률이 이용률이 절반 이하로 급격히 하락할 것으로 이제 예상한다는 이거 뭐 그럴 것 결과가 같잖아요.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30년이 지난 2050년에는 석탄화력 발전소의 경제성이 아예 상실되기 때문에 문을 닫아야 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큰 손해가 될 게 예상이 뻔히 되는데 이런 걸 무조건 짓는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네, 손해 보는 장사를 절대 안 합니다. 민간 기업은 따지잖아요. 뭐가 있죠? 총괄 원가 보상제라는 약속 때문인데요. 설사 그 환경 규제가 강화돼서 아까 탄소 배출권처럼 석탄 발전의 비용이 오르고 수익 악화로 이어져도 적정한 수준의 수익률을 보상해 주는 것이 총괄 원가제입니다. 석탄 발전 사업의 원가가 뭐 적정 투자 보수를 더해 정산하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손해 보더라도 다 보전을 해준다는 뜻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민간 사업자의 이익 보장을 위해서 증가하는 비용이 어마어마하고 나중에 국민들이 이거를 또 떠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사실 저 뭐 터널 이런 거 막 얘기할 때 비슷한 얘기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 민간 위탁할 때도 저 보상해주고 그러잖아요. 이제 건설 단가가 높은 이유가 바로 그거네요. 네, 그럼. 아하, 그런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이제 올라가는. 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지어지고 있는 이 발전소들. 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 자체도 참 답답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다시 강원도로 가보시겠습니다. 10월 14일 그때 이제 맹반 해변이 막 이제 신식되기 시작했어요. 아니 자기 고향 사람들이 자기 고향을 갖다가 안 지켜. 시청이 발전소 주변 지역에 들어간 거는 이 삼척 석탄화력이 유일해요. 저 굴뚝에서 조금 내려와서 보이는 저 시설이 바로 삼표 시멘트예요. 저 삼표 시멘트에서 어마어마하게 분진이 나오는데 그 오염물질, 1급 발암물질을 이 사는 주민들이 고스란히 지금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험 지역이죠. 근데 놀랍게도 이 북쪽에 GS 화력이라고 있어요. 2017년, 18년 이제 준공돼서 지금 돌아오고 있어요. 거기서 여기가 5km가 안 돼요. 이 여기 시내가 저 여고인 데까지 다 이미 5km 내에 들어서 발전소 주변 지역이에요. 이중으로다가 이미 여기는 오염원에 둘러싸여 있는 지역입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석탄발전소에서 사실 연기가 한번 나와봐야 이게 알아요. 제가 근무하는 기지 바로 옆에가 동해 GS화력이 있거든요. 595짜리거든요. 거의 매일 석탄 떼면서 연기를 피워 올려요. 그러면 그걸 보면서 야 좋다라고 생각을 안 해요. 세상에 우리나라 해수욕장 그 많은 해수욕장 중에 석탄발전소 끼고 있는 해수욕장 하나도 없어요. 석탄발전소에 필요한 석탄을 실어나를 하역시설을 만들기 위한 작업입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공사가 시작되면서 해안 침식이 가속화되며 모래가 급격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Smooth like butter, like a criminal undercover. Don't pop like trouble, breaking into your heart like that. Cool shade stunner, yeah, owe it all to my mother. 그래 우리는 여기 BTS가 뭐 왔다 갔다 해가지고 왔는데 와서 여기가 아닌 줄 알았어요. 저 밑에인 줄 알았는데 와서 보니까 여기가 너무 경관이 안 좋아요. Was it honestly the best? Cause I just wanna see We are ARMY from Thailand. BTS shooting banner here. We drive from Seoul to here. Construction is effect of development. We need to keep the pace like a natural.
대형 국책 사업이다 보니까 지역에서 많은 한계를 느끼시는 것 같기는 해요. 어느 정도의 피해는 불가피하지 않냐. 그러면서 그걸 우리가 보상을 해주면 될 거 아니냐. 뭐 얼마 정도 지원해 준다는 정도인데 산업 연관 효과가 있어서 지역 경제가 엄청 발전할 수 있는 시설도 아니고 오히려 삼척은 청정 산업, 청정 도시의 이미지로 먹고 살려고 하는 비전이 있는 도시였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은 이제 석탄재나 뭐 분진 뭐 이런 걸 걱정하면서 살아야 되니까. 발전소를 설립하기 위해서 바다에다가 구조물을 설치하기 전에는 그런 현상이 없었어요. 배 선착장을 만들기 위해서 구조물을 만든 이후에 짧은 시간에 급격히 표가 나는 그런 현상입니다. 검정색 연기가 나올 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이제 장사를 해야 되는데 손님들이 과연 올까? 화력발전소라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못 오겠다. 누가 좋은 공기 마시러 오지 저런 매운 마시러 오겠냐 이런 분들도 있고. 저녁하고 내용 증명 보내서 답변이 왔는데 본인들은 할 거 다 했다. 전망대를 설치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그걸 개방을 해주겠다. 온천 개발을 해가지고 여기 계시는 무료 개방을 해주겠다 했는데 설계가 3번 바뀐 뒤로 그런 건 전혀 없어졌고. 서울 사람들만 좋게 이렇게 하지 않았나. 일부를 희생시키면서 고생시키면서 그래도 희생한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를 보호도 해주고 조치도 해줘야 되는데 그런 상태가 전혀 없습니다. 실제로 발전소 인근 주민들의 건강마저도 좀 염려가 될 만한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요? 이 정도면? 네, 석탄 발전소에서는 이제 대기 오염 물질도 많이 배출이 되고 온실가스도 배출이 됩니다. 삼척 블루 파워가 이제 완공이 되어서 가동을 시작하면은 연간 약 1,400만 톤의 온실가스가, 황산화물은 연간 2,830톤, 그리고 질소산화물은 연간 2,406톤, 그리고 먼지가 494톤으로 배출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제 황산화물이나 질소산화물은 초미세먼지라고 알려진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기오염 물질로 인해서 가동 기간 동안 최대 1,081명이 조기 사망한다는 예측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국내 석탄 발전소가 모두 폐쇄될 때까지 배출하는 대기오염 물질로 인해서는 최대 24,777명의 조기 사망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계산도 함께 나왔습니다. 이렇게 숫자로 들으니까 굉장히 참 무섭네요, 그죠? 어느 지역에서 공기라는 건 피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누구에게나 다 해당 사항인데. 자, 그렇다면 주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대안은 좀 마련하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이게 뭐 현행 지방 세법상 발전소들은 환경 오염 피해 지역에 대한 지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역 자원 시설세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는 석탄 발전은 세율이 낮습니다. 그래서 화력 발전은 1kW 시당 0.3원인데 수력 발전은 세제곱미터당 2원, 그리고 원자력 발전은 1kW 시당 1원에 비교했을 큰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독 화력 발전이 적네요, 그죠? 네. 실제로 삼척 그린파워 같은 석탄 화력 발전소가 내는 지역 지원 시설세가 강원도로 갑니다. 그다음 삼척시로 또 이전이 돼요. 근데 문제는 이 예산들이 좀 전반적인 지자체 사업 예산으로 좀 쓰이고 있는
예, 그런 게 좀 보여요. 신창현 국회의원은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가 엉뚱하게 쓰인다며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동해시와 삼척시의 경우 2017년 각각 14억 원 가까운 금액을 배정받았는데 일반 예산에 포함시켜 지출했습니다. 이 시설재 자체가 발전소 인근 주민들의 안전과 또 주민 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데 목표로 하고 목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쓰이지 않고 있다는 또 주민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네. 또 하나 그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법정 지원금이 있는데 반은 지자체가 주민을 위해 쓰고 그다음에 반은 발전소가 직접 주민을 위해서 사용하는 예산이에요. 그래서 이 예산들은 인근 주민들의 수용성을 위한 보상비로도 사용됩니다. 그래서 2021년 삼척 그린파워 같은 경우에는 전기요금 보조 사업과 교육 사업에만 총 11억 정도를 쓴 바 있습니다. 예, 물론 저 인근 주민들에 대한 보상 뭐 이제 중요한 문제죠. 근데 안전과 건강에 대한 그런 쓰임새는 좀 보이지가 않는다. 이런 대목이 정말 드네요, 그죠? 반은 이제 발전소에서 직접 주민들한테 지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사실상 이게 좀 부작용이 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과정에서요. 예, 어떻게 보면 상생 지원이 아니고 통제하는 그런 관점에서 지원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거를 지역에서는 지자체장 책임하에 공평하게 복지 사업이나 안전 사업을 위해서 공평하게 쓰고 발전소가 지역 지원들한테 직접 지급하는 거는 이거 문제가 있다. 좀 부작용이 많이 일어나고 실제 있습니다. 예. 당진이나 영흥, 경남도 고성 등에서 보면은 이제 주민 건강 조사를 실시했을 때 호흡기 질환이나 암에 걸린 분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원은 이제 피해를 보상해주거나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삼척 블루파워를 예로 말씀을 드리면요. 석탄발전소 건설 당시에는 발전소 측에서 지역 상생 그리고 경쟁 유발 효과 등으로 주민들을 설득한 경우가 있었고 주민 찬성률이 96.9%라고 당시 포스파워 측에서 조사를 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2016년에 지어진 삼척 그린파워가 가동되는 것을 보면서 주민분들이 이게 장밋빛 허구였구나라고 깨달으신 겁니다. 지역 청년 일자리를 위해서 가산점을 준다고도 했었지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았고 그다음에 삼척시의 경우 발전소 주변 지원금을 안전이 아닌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서 쓴다는 명분으로 펜션 사업을 추진했었는데요. 네, 결과는 크게 좋지 않았습니다. 네. 이제 삼척 같은 경우만 예를 들면 세임 예산이 한 100억 정도 되고 세출 예산이 한 80억 정도 돼요. 그래서 주민들에게 돈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경제 효과 뭐 이런 보상 이런 데 좀 치우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안전과 건강권 부분은 지자체가 더 챙겨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후순위로 밀리는 어떤 상황들이 있는 거죠. 예산 배정을 보면 문제가 되고 있고 실제로 지금 삼척 강릉 시민 대상으로 석탄 화력 발전소 건설에 대해서 이제 조사 결과 설문 응답자 60% 이상이 건설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발전소 가동될 경우 피해를 우려하는 시민도 그중에서 70~8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탄소 중립으로 가고 있습니다. 국제사회, 지구 전체가요. 경제성 또한 장담할 수 없는 이 석탄 에너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건강권, 환경권까지 침해하면서까지도 이대로 진행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의문이 현 시점에서 생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석탄 화력 발전소는 결국 이제 에너지 전환 관점에서 역하고 있죠. 그래서 재생에너지 투자를 늘려야 되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는 또 원자력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기 때문에 더더욱이 재생에너지 투자가 미미할 것 같아서 굉장히 우려됩니다. 분산 에너지로 가야 되는데 재생에너지 분산이잖아요. 근데 집중에너지는 석탄과 원자력으로 한다는 게 시대에 역행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내년 4월이면 40년 핵 폐기물 저장소도 없는데 수명 연장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똥통도 똥이 꽉 차면 이렇게 흔들리면 똥이 더 들어가요. 이걸 다시 정비해가지고 계속 채워놓고 있어요. 사고 일어났을 때
이제 긴급 보호 조치 구역이라고 해가지고 주민들을 대피하기 위한 부산 인구의 70%가 포함됐습니다.